러브 앤 썬더 직후 어느 삭막한 행성, 조그마한 열대나무 숲속에 검은 갑옷을 입은 시체로 누군가가 다가갑니다. 그의 그림자가 갑옷을 감싸고 손가락을 까딱이자 갑옷은 마치 물로 이루어진 듯 파형을 그립니다. 마블 인트로. 일본의 별의 신사에서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사 벽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순차적으로 서로를 삼키는 듯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나레이션에서 일본 신화, 금성이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고 이내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린 금환일식 위로 금성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긴박한 부금을 찢으며 나타나는 헤라클레스. 그는 아니꼽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나 말고 다른 형제도 보낸 건가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미르가르드 뉴멕시코에서 휴양을 보내던 토르와 러브, 율리르가 처음 지구로 떨어졌던 때를 설명하던 중 러브가 먼저 이변을 알아챕니다. 토르는 지구의 영웅들이 해결해줄 거라며 역사 공부나 계속하자고 하지만 반쯤 공부가 실증난 러브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토르는 귀여운 딸의 투정에 국간 전투도 필요한 교육이라 미안하며 비프로스트를 열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난장판이 된 도시와 어두운 하늘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상상 이상의 처참한 광경에 말문이 막힌 토르 앞에 헤라클레스가 초밥을 먹으며 등장합니다. 지구의 음식도 먹을 만하다며 너스레를 떠는 헤라클레스에게 토르가 내 짓이냐 묻자 반쯤은 맞을 거라는 헤라클레스. 토르는 하늘을 가리키며 스콜과 하티를 어떻게 불렀냐고 묻고 헤라클레스는 아마 그건 내 형과 누나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짓일 거라고 하자 내 형제는 개냐며 토르가 비꼽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가끔은 개 같을 때도 있지만 엄연한 옴니포턴스 시티의 12신 중 하나라고 분노합니다. 그제서야 토르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가 보낸 자란 걸 알 수 있었고 그 겁쟁이가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내왔다며 조롱합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몇 번이고 속다가 살해당하는 멍청이가 아닌 군주로서 존경받는 진정한 스카이파더라고 일갈합니다. 두 근육맨의 말싸움을 한심하게 보고 있던 러브는 애처럼 쫑알대지 말고 남자답게 붙어보라며 부추기고 이에 헤라클레스와 토르는 드디어 힘의 격돌을 보여줍니다. 힘과 힘의 격돌, 스톤브레이커와 곰봉의 이기어 검술, 천둥이 내려치고 땅이 뒤집히는 고래 싸움에 일본이 등 터질 때쯤 세상은 어둠에 휩싸이고 금환일식 한가운데 금성이 태양과 달의 빛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싸움을 멈춘 두 사람과 하늘을 가리키는 러브. 러브의 손끝에는 금성이 밝히는 빛을 등지고 거대한 드래곤의 그림자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르가 놀라며 내 형제는 걔가 아니라 드래곤이었냐 묻자 헤라클레스는 저건 내 형제가 아니라며 토르가 고질라를 원군으로 불렀다고 화냅니다. 또다시 시덥지 않은 말다툼을 하는 두 사람의 앞에 드래곤이 내려오고 점차 인간형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랜델이라 칭하며 오딘의 힘을 이은 토르, 제우스의 힘을 빌린 헤라클레스, 이터니티의 힘으로 부활한 러브를 죽이고 흡수의 이름 없는 허무의 주인을 감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3타전. 힘을 합쳐 싸워도 모자를 판에 토르와 헤라클레스는 서로를 견제하며 그랜델에게 맞섭니다. 러브는 그런 두 사람을 답답해하지만 둘은 남자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일축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전세는 점점 그랜델에게 기울었고 여유가 생긴 그랜델은 셋 중 가장 약한 러브에게 먼저 달려듭니다. 이터니티의 힘에 의해 부활했기에 힘을 빼앗기면 죽는 러브. 위기의 순간 토르는 헤라클레스에게 자존심을 굽혀 머리를 숙이며 도와달라 청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런 토르에게서 진정한 아버지란 위에 군림하는 것만이 아닌 자식을 위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제우스의 힘까지 완전히 녹아들어 올파더로 각성한 토르. 전능한 힘으로 위기에 빠진 러브를 구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으나 깨어난 러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의식의 소리가 커지고 죽은 것 같은 그랜델의 몸이 액화하며 포탈을 그립니다. 그 속에서 등장한 것은 옴니포턴스 시티에 있던 신들 중 한 명인 아마츠 미카보시. 알고 보니 그녀는 보르 사건과 일식 사건을 일으킨 원흉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신들을 뛰어넘어 우주적 존재에 이르는 것. 그녀는 보르가 있던 행성에서 빛의 신 라프와 시면이 싸우게 해 라프의 힘을 얻었고 덤으로 시면을 조종해 지구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토르와 시면이 싸움에 정신 팔려있을 때 지구의 태양과 달의 빛까지 삼켜 스스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을 계획고 있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토르가 틀어져 헤라클레스가 지구에 온 것도 둘이 손잡아 올파더의 힘을 얻게 된 토르도 계산되었지만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그녀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올파더 토르와 아마츠 미카보시의 마지막 전투. 각성한 토르의 힘으로도 우주적 존재가 된 그녀에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또 다른 우주적 존재의 힘이 깃든 러브였습니다. 자식과 아버지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극복대가 되어 잠시나마 러브의 이터너티 힘이 토르에게 흘러갔고 토르는 아마츠 미카보시보다 더 밝은 번개의 빛으로 그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아마츠 미카보시는
밝은 빛 뒤에 어둠이 존재하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빛과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토르와 헤라클레스는 파리에 악수를 합니다. 토르는 오딘도 과거에는 공포와 굴림으로 자식을 교육했으나 최후에는 같은 높이에서 같은 곳을 바라봤다며 러브 또한 그렇게 키울 것이라고 헤라클레스에게 말하고는 떠납니다. 다시 옴니포턴스 시티로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우스에게 고하며 아버지 또한 느꼈으면 좋겠다고 충원하나 제우스는 건방지다며 헤라클레스를 집으로 떨어뜨립니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이참에 토르 같은 자식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지만 오딘을 질투해서 흉내내는 건 아니라고 중얼거립니다. 엔딩. 쿠키 1. 하늘에서 떨어지는 헤라클레스는 애리조나의 어느 비누 공장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마주칩니다. 그 구도는 마치 어벤져스 때 헬미테리어에서 떨어진 헐크. 헤라클레스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소년. 그의 명찰에는 아마데우스 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쿠키 2. 공허의 혼돈 속을 떠도는 정신체. 그 존재는 아마츠미카보시입니다. 1초인지 1만 년인지 모를 끝없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아마츠미카보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급히 대답하는 그녀. 그는 자신을 이름 없는 공허와 심연의 군주이며 감히 자신의 종속에게 손을 댄 것과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한 죄를 아마츠미카보시에게 묻습니다. 별의 신인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대함에 그녀는 화가 났지만 토르에게 패하고 형태까지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츠미카보시가 사과를 하며 이곳에서 내보내줄 수 있냐고 묻자 군주는 자신의 종속이 된다면 내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감히 자신에게 건방진 소리라는 군주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그건 여기서 나간 뒤의 일이라며 아마츠미카보시는 그러하겠노라 답합니다. 공허의 군주는 웃으며 그녀에게 카오스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엔딩.